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마왕 잔마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만든 아주 잘 다듬어진 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내가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사용을 했었을 때는 그것은 마치 한 명의 우수 직원을 채용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그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GPT를 활용을 해서 나의 개인 비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의 개인 비서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가 지침을 만들고 그 결과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요, 모든 GPT를 내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군가가 공들여서 만든 GPT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제 채널의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다른 사람이 만든 GPT를 활용했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채널을 활용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업무의 잔머리는 사무자동화, AI 툴 활용, 그리고 실무 꿀팁 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나름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게 되었는데요.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채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어떤 이미지를 주는 브랜드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AI 전성시대에 우리 채널에서는 어떤 브랜드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브랜드 전략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속한 스터디 그룹에서 다른 분이 만들어주신 브랜드 전략 도우미 GPT라는 친구를 알게 되어서 이 친구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GPT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요, 러셀 브런슨이라는 꽤 유명한 저자가 쓰신 설계자, 무슨 설계자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마케팅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 책들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을 이 GPT 안에 담아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GPT에 들어가 있는 지침 자체가, 제가 자세한 지침을 볼 수는 없지만 이 GPT를 만드신 분의 의도 자체가 마케팅 또는 브랜드, 요 설계의 관점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 책 같은 경우는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고 현재 한 40% 정도 읽은 책이어서요, 요 내용의 개략적인 방향성이나 제안하는 바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툴을 실제 사용을 할 때는요, 브랜드 전략을 상세하게 세우고 싶은 내 채널에 대한 설명만 최대한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넣은 거는 제 채널에서는 현재 구독자를 칭하는 애칭이 없기 때문에 이 구독자를 지칭하는 애칭을 만들고 싶어라는 하나의 보너스 질문까지 추가를 한 다음에 현재 내 채널에 대한 가능한 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그것에 대한 전략을 세워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대화 내용은요, 쭉 보시면 꽤 대화 내용이 길어서 하나하나 다 보고 짚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 내용을 제가 공유를 걸어서 이 대화 내용 자체는 아무나 보실 수 있게끔 요 링크를 고정 댓글에 업로드를 해 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걸 한번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PT를 활용을 해서 실제 제가 한 내용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자 와 같은 형태로 바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다음 단계로만 진행을 하는 형태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한 것은 그 사이드 질문이었던 애칭 제안에서 여러 번 좀 티키타카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나온 애칭 리스트는 이 4개의 애칭 리스트를 후보로 만들어 놓고 현재 제 채널의 투표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투표 결과로 봤을 때는 칼테단이 가장 유력한 애칭 후보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애칭 자체는 꽤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 테마당 같은 경우는 왠지 잔마왕인 저를 퇴치하기 위한 모임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좀 재미있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쭉 끝까지 가니까 나오는 것은 핵심 고객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해서 핵심 고객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한 다음에 그 핵심 이미지에 해당하는 캐릭터에 포커스를 맞춘 마케팅 전략을 뒤에서 쭉 상세하게 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하고 슬로건, 앞으로 만들어질 어떤 여러 가지 전략,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을 통해서
수익화 전략과 실행 플랜까지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효할 수 있겠다, 유용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좀 더 쉽게 와닿고 쉽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책을 현재 읽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점은요, 확실히 세상은 넓고 똑똑한 사람은 많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GPT 기능을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만든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GPT를 적극 활용할 때는 그 다른 사람이 GPT를 만들었을 때 들어간 지침이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제가 사용했었던 GPT 같은 경우는 어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그 전략을 짜주기 때문에 이 책을 한 번 더 먼저 접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학습을 사전 학습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쉽게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또는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GPT라는 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본질은 결국은 이해라는 것, 그 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를 통해서 나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입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결과로 GPT에서 되어오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 그 다음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제대로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고도로 다듬어진, 고도로 잘 만들어진 다른 사람의 GPT를 나에게 필요한 상황에, 환경에 맞게끔, 나의 필요에 맞게끔 잘 사용하는 그 사례를 살펴보고 이런 GPT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GPT는 도구일 뿐 본질은 이해라는 점,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